됐다. 아, 지난 일주일간 나도 여러분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 정말 고민했거든요. 뭘 해야 하는 말이냐? 해서 우선 고민을 했는데 몇 가지 우선 내가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또 이렇게 자, 다음 여기 요거는 그 내가 저서가 한 개가 있는데 그게 일반학 실험 책이 내가 쓴 게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절판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부예요. 그래서 내가 깜빡 잊고 책을 가지고 올 걸 책을 안 갖고 왔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 안전 수칙. 요거 했담시. 했담시.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정 넘기시면 이번 시간에 알아두면 평생 도움이 되는 내용. 내가 이렇게 썼단 말이야. 진짜 부끄러운데? 부끄러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요즘 하는 편집하고 좀 다르죠. 네, 그 뭐냐면 요즘하고 하는 편집하고 좀 달라가지고 내가 이게 2006년? 2006년이요? 예, 2000 아니지 2000한 2004년, 2005년, 2006년 맞다. 2005년, 2006년. 같이 에? 만든 동간. 친구라뇨? 아 진짜로요? 예, 그때 내가 그 해군사관학교에 있을 때 그때 교수로 있을 때 이게 뭐 책이나 논문을 하나 써야 그 뭐냐면은 연구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하나 썼었죠. 예, 그래갖고 실제로 출판도 해가지고는 해군사관학교 교재로도 쓰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절판돼서 안 나와요. 지금 절판돼서 안 나와요. 그냥 일반학 실험인데 뭐 저자가 뭐 정일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쭉 써.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름도 있고. 근데 검색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다. 예, 내가 제대하고 났으니까 이제 당연히 저기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그 선생이 바뀌어가지고 교재를 바꿨겠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오는데 뭐 여하튼. 예? 네, 웅진에도 있었죠. 왜요? 네. 예, 거기 그 학원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 학원 망해서 없어졌어요. 네. 그 학원 망해서 없어졌어요. 웅진이 망하는 바람에 모 계열사가 망하는 바람에 예, 그 학원도 망해서 없어졌어요. 예. 그게 아직도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중고나라에 올라 있다고요? 예. 어떤 교재요? 그런 쓸데없는 교재가 봅시다. 우와, 네 맞습니다. 아니 세상에 책 괜찮게 팝니다. 아니 이런 걸 판다고? 웰컴 노드 이런 걸 판다고? 2014년에 이런 걸 판다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교재 있잖아요. 그거의 가장 초판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교재에 그래서 이게 뭐 가장 처음에 썼던 거. 예. 야, 있구나. 참. 야, 이거 되게 정겨운데? 정겨운데?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강사 생활 하기 전에 이게 해군사관학교 있을 때 이제 썼던 게 책인데 그때 이제 그 학생들 수업하면서 그때 이제 요걸로 이제 수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자, 잠깐 보면 우선 첫 번째 실험실 주의사항 있죠. 실험실 주의사항은요 사실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 수도 있으니까 뭐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예비 리포트 쓰라. 예비 리포트 왜 써야 되는 거죠? 예비 리포트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예비 리포트를 왜 써야 되냐면요. 예비 지식도 좋은데 바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허둥지둥 되면 안 돼요. 왜 허둥지둥 되면 안 돼요? 실험실은 아주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행동만 최단시간에 끝내고 나와야 돼요. 최단시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건데 이게 지우개도 없어 이거 왜? 지우개. 아이 지우개도 없네. 지우개도 없어 이거. 옆반 지우개 많았는데. 네. 좋고 뭐. 일단 하나 먹어야 되겠다. 보자. 이거 조금만 먹을게요. 이따가 근데 갑자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초코에 뭐. 됐어. 이게 과학적 행동이라는 게 뭘까요? 과학적 행동. 이 뭐냐? 바로 완벽한 움직임을 과학적 행동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완벽이에요? 과연 뭐가 완벽이에요? 자기가 해야 하는 거. 완벽은 바로 경제적인 움직임이 그게 완벽이에요. 여기서 경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재화, 모든 노력,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적에 최종 도달하기 위한 최단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행동하는 건 이게 뭐 생물 실험이건 화학 실험이건 아니면 뭐 과학도 자연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과학에서 무슨 뭐 설문지 같은 걸 조사해서 통계조사를 하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모든 과학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건 그게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경제적인 것을 우리는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 사람이 한 얘기인데 누구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면 완벽이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 이걸 완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물을 만들고 싶잖아. 그럼 작업물을 만들고 싶을 때는 항상 뭔가를 더 넣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빼야 돼. 근데 여기서 빼야 되는 거는 내가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쓰는 거하고 다른 거야. 내가 내 혼과 영혼을 갈아 넣은 다음 거기서 계속 빼야 돼. 계속 빼야 돼. 그래서 이거마저 빼버리면 전체 구조가 흔들린다. 할 때까지 빼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우리는 완벽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에 대해서 잘 몰라야 되겠어? 아주 잘 알아야 되겠어? 그걸 하는 행위가 예비 리포트야. 즉 예비 리포트를 쓰지 않으면 실험실에서 뭐 해야 되지? 내가 이게 필요한가? 그래서 이 시약 어디 있더라? 저기 있나? 아닌데 저기 있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 낭비도 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위험한 거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예비 리포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꼭 뭐 화학 실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것에서는 항상 그런 거죠.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비상구와 안전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을 알아둬야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배 탈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배 탈 때. 배. 구명조끼 위치를 항상 확인해라. 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배 같은 거 탈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거는 어떤 내가 모르는 건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화학 실험이 아니라 갑자기 지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어디서나 항상 생각해 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다음에 되게 상식이죠. 상식. 네. 세 번째, 고글. 고글 이게 존나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기, 살다가 어떻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애석하게도. 그럼 이제 신체 일부가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신체 일부를 애석하게도 잃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경우 보통 이렇게 이제 체계가 잡힌 사회에서는 신체 일부에 상해가 생길 경우 보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뒀건 어떤 상황이 상당히 어느 정도 공식적인 상황이라면 공적인 보험도 들려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 보험이 나오거든요. 그 밑에 여기서 신체가 훼손됐을 경우 가장 큰 보험금이 나오는 기관 어딜까요? 바로 눈입니다. 눈입니다. 네, 뭐 팔 하나 잘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 눈이 훨씬 돈이 많이 나옵니다. 왜다? 모든 정보의 70%를 왜다? 70%의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거 중요해서. 왜냐하면 눈은 대체할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팔다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굉장히 불편하죠. 하지만 대체할 기술이 있습니다. 보완해줄 기술이 있어요. 의족이나 뭐 의수 아니면은 뭐 집행이나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눈은 1도 없어요. 이 눈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아직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알던 그 의사가 있어가지고 눈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1도 몰라요. 1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어떤 병이 생긴 걸 치료하는 거지 눈에 대한 물리화학적 구조는 1도 몰라요. 근데 그건 그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요. 인간이 그래요. 아직 인간이 연구해 놓은 그 뭐냐면 연구 주제 중에 가장 연구가 안 된 게 눈이에요. 왜? 눈이 바로 뇌랑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눈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건 뇌를 직접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뇌에 대한 연구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실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뭐 약간 뭐 전두엽, 축두엽 구분 알고 뭐 이상한 생각하면 여기 반짝반짝 한다 뭐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실제로 그 안에서 그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기억을 저장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는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눈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광량자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이게 눈에 있는 어떤 리셉터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리셉터가 어떻게 화학 신호로 바뀌어서 뉴런의 전기 신호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눈은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대체할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즉, 눈 다치면 좆된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도 이 보호안경을 끼고 다니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이게 안경 끼는 사람들 있죠? 이 더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안경 끼는 사람들이. 왜냐면 뭔가 팡 튀었을 때, 뭔가를 빵 튀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1차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안경을 끼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실험실에서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대학, 스탠퍼드인가 코넬인가 하는 뭐 거기에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 화학과 그 건물로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안경을 껴야 돼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일반인도요. 뭐 예를 들면 견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라거나 할 때는 무조건 보안경을 껴야 돼요. 안 가지고 왔을 수 있죠? 그럼 입구 옆에 비치가 돼 있어요. 비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도 얘기 들은 건데 전시돼 있어요. 뭐가 전시돼 있냐면요. 피 묻은 보안경이 전시돼 있어요. 네. 실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보안경이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실험자의 눈은 안전했다 하면서 이게 딱 보고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화학 실험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진짜 프로페셔널한 행위예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행위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이라는 뜻은 위험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몸을 보호해야 돼. 명심해야 돼. 꼭 고글을 넘어서 항상 무슨 행위를 할 땐 내 몸을 항상 보호해야 돼. 알겠어요? 항상 내 몸을 뭐냐면 보살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실험복을 꼭 착용하자. 이건 왠지 알겠죠? 뭐 막 튑니다. 엄청 튑니다. 그 다음 실험실에서 자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먹으면 안 돼요. 왜죠? 실험실은요 정말로 이상한 케미컬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제일 더러운 기관이 어디라고 그래요? 손이라고 하죠. 왜냐면 손에 별의별 게 다 묻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닦아도 손은 제일 더럽거든요. 마찬가지로 실험실에 있는 사람은 손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에는요 뭐 지우개 가루, 먼지, 누군가 흘린 침 뭐 그 정도밖에 없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실험실의 책상은요 거기에 뭐가 묻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실험실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자 이게 책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대가 있잖아. 그럼 실험대에 이제 이렇게 살짝 몸을 기대서 일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예를 들면 내가 청바지를 입고 일을 했었어. 뭐 청바지 입어도 상관없거든요. 왜냐 청바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험실에서 꼭 그 뭐냐면 이게 그 실험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실험복이 꼭 그 뭐 영화나 그런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예쁜 실험복 필요 없어요. 그런 됐고 그냥 그런 걸 대신할 수 있는 면 종류에 오시면 돼요. 뭐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험복이 딱히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실험실에 가서 입는 나만의 옷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꼭 하얀게 그걸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고 내가 입는 그 옷 자체를 그냥 꾸준하게 그것만 입으면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보통 청바지를 입잖아요. 청바지나 면으로 된 옷을 입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한 달, 두 달 생활하잖아요. 그럼 이제 옷도 빨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옷을 빨잖아요. 옷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바지가 딱 여기만 달아요. 달아. 해져. 면 옷이 이렇게 뭐 그냥 어디 이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딱 이 위치만 해져. 이 위치가 뭘까? 바로 실험대에 닿는 부분이야. 그럼 실험대에 닿는 그 부분이 왜? 누군가 흘려놓은 강산이 거기 묻어 있는 거야. 강산이 약간씩 묻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딱지만 약간씩 묻어 있는 거야. 누군가 흘린 거지. 그게 살짝 묻는 거야. 그러면 산 같은 게 묻으면 이게 부식이 된다기보다는 이게 썩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빨래를 해버리면 이게 금방 티가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험실에선 절대 좋은 옷 입으면 안 돼. 절대 좋은 옷 입으면 안 돼. 알겠죠? 가장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제일 허름한 옷.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추리한 거예요. 대학원생들이 추리함의 대명사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손에 뭐가 묻어있는지 모르니까 실험실에서는 뭘 까가지고 집어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절대로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다. 알겠죠? 아무거나 쳐먹으면 안 돼. 알겠죠? 됐다. 그 다음, 직접 가열을 삼가해야 돼요. 직접 가열을.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유리로 돼 있는 그릇을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유리로 되어 있는 그릇이 그 상대적으로 이물질이 덜 나오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가 목적으로 하는 케미컬과 물질이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유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유리라고 하는 건 열팽창에 취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모를 텐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래. 만약에 뭐 이런 이게 유리컵이라고 하자. 유리컵. 그럼 유리컵인데 내가 여기를 예리하게 유리컵을 착 절단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리하게 절단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유리 전용 칼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뭐 꼭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없어도요. 그냥 약간 거칠거칠한 금속 재질의 물질로 내가 자르고 싶은 단면을 한번 착 하고 이게 딱 표시만 이게 다 자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일부만 탁 하고 이게 스크래치를 싹 내면 돼요. 스크래치를 탁 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스크래치를 딱 낸 다음에 걔를 불에 달궈요. 살짝 뜨겁게 불에 담근 다음에 물에 탁 넣어요. 그 상태에서 잡고 탁 비틀면요, 똥 하고 떨어져 나와요. 여기만 살짝 금이 가 있어도요, 그 라인을 따라서 탁 비틀면 똥 하고 떨어져 나와요. 왜냐하면 얘가 강도가 높은 고체이기 때문에 열 수축이나 열 팽창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갑자기 수축됐다가 팽창됐다가 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 미세한 균열이 쫙 일어나면서 똑하고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리기구를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유리기구는 이렇게 이 열이나 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불꽃 같은 데 직접 넣게 되면 재수 없는 경우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방팔방으로 튈 수 있겠죠. 사방팔방으로 튀다가 내 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는 끼고 있어야 되겠어요? 보안경.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안경을 계속 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에 그 실험실에 보면 이런 안경 있죠? 그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안경도 되게 좋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내가 실험실에서 있을 때는, 실험실에서 그때 생활할 때는 그 남대문 시장 가갖고 이게 도수 없는 안경을 맞췄었다고요. 맞추는 거 그냥 하나 샀지. 그래서 그 도수 없는 안경을 항상 그 실험실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세한 자국 같은 걸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끼고 이런 걸 하는 걸 습관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진한 산과 진한 염기를 물을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푸하하하하. 자, 퀴즈. 진한 황산을 희석하여 묽은 황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어디에다가 무엇을 첨가해야 하나요? 네. 어디에다가 뭘 첨가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여기 보시면 희석이란 말이 나오죠. 희석이니까 저기에다가 뭐를 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희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물을 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묽은 황산을 만들려면 결국 누구하고 누구를 섞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한 황산하고 질간 황산하고 물을 섞어서 묽은 황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때 여기서 누구한테 누구를 섞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1. 진한 황산과 물이 섞이면 기본적으로 매우 큰 발열이 일어납니다. 열이 엄청 나와요. 그죠? 막 연기가 푸시 날 정도로 후끈후끈후끈해져요. 그죠? 즉, 두 개가 섞이는 과정이 매우 격렬하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것이 더 좋느냐? 버르버르버르바 이렇게 요거 하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두 개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진한 황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을 넣잖아요. 물 넣으면 어떻게 되게요? 이렇게 하면 묽은 황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묽은 황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묽은 황산이 됩니다. 돼요. 왜 안 됩니까? 어차피 두 개 섞으면 되는 건데. 물에다가 설탕 섞거나 설탕에다 물 섞거나 뭐 설탕물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에 요 물이 요렇게 부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 딱 접촉면에서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 발열이 되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큰 발열 덕에 스플래시! 알겠어요? 사방팔방으로 다 튑니다. 알겠어요? 다 튑니다.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튈 때 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발열 때문에. 근데 얘는 보세요. 진한 황산을 넣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한 황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과 진화낭산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큰 발열이 된다고 했죠. 당연히 접촉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스플래시. 알겠죠? 자, 물리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른 일이 벌어져요? 자, 물리학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른 일이 벌어져요? 아주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근데 왜 얘는 되고 왜 얘는 안 되냐고요. 얘는 공기 중으로 튄다고요. 근데 얘는 물 속에서 튄다고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조금 더 안전하겠어요? 요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밀도 때문이에요. 밀도. 바로 진화낭산의 밀도가 얼마? 내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밀도가 얘가 1.3인가? 한번 찾아볼래요? 진화낭산 밀도? 한번 찾아볼래요? 2.6인가 2.3인가 그러네. 이 물은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근데 진화낭산은 밀도가 1.3인가 1.6인가? 뭐더라? 나와요? 1.8이요. 우와. 1.8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에 비해서 진화낭산의 밀도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화낭산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무조건 물이 위에 뜬다고요. 위에 뜨면서 떠 있는 쪽에서 튀는 거예요. 근데 진화낭산을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진화낭산이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발열 반응이 되기도 전에 진화낭산이 먼저 물속으로 밑에 깔려요. 그래서 밑에 깔려 들어가면서 튀기 때문에 조금 안전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쪽을 선택해야 된다. 알겠죠? 그게 지금 거기에 진한산과 염기를 묶을 때 주의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시약배기 표식을 더블 체크. 더블 체크는 알겠죠? 왜 더블 체크 해야 되겠어요? 왜 더블 체크? 시약병의 표식을 2번 이상 확인한다. 왜 더블 체크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지 말란 얘기예요. 나를 믿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돼. 알겠죠? 그 사람 중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을 할 때는 2번 체크를 한다. 더블 체크를 한다. 그 다음 시약병은 반드시 2손으로 옮긴다. 자, 시약병 옮기는 방법입니다. 시약병 옮길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손은 밑에, 한 손은 옆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고 다닌다. 그러면 깐깐한 쪽에는 바로 감점입니다. 바로 감점이에요. 알겠어요? 시약병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안전 규정이 필요한 시약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통 시약병은 유리병이 많아요. 특별한 물질을 제외하거든. 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캔에 뽁뽁이 완충제 있죠. 혹은 스티로폴 완충제 채운 다음 그걸 안에 넣고 캔을 덮어서 이동시켜야 되는 시약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안전 규정인데 그 안전 규정에 걸려 있는 시약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시약 중엔 그런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원래 위험한 시약은 그렇게까지 합니다. 알겠죠?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어딜 받쳐? 알을 받쳐야 돼. 받치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명심해야 돼. 자, 그다음 야, 이게 다 생각이 나네. 참 이거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그다음 뜨거운 유리기구는 손으로 잡으세요. 뜨거운 유리기구는 손으로 잡아요.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지금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좋다. 자, 그다음
뜨거운 유리기구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항상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안경과 그리고 사실은 또 뭐 실험실에서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 보안경과 뭐 장갑을 항상 끼고 있어야 돼요. 여러 종류의 장갑. 그래서 뭐 비닐 장갑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제 면장갑 심하면은 그 방화 장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왜 용광로에서 사용하는 두꺼운 가죽으로 된 장갑 있거든요. 완전 딱 끼고 있잖아요. 뜨거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가정용 그 오븐에서 꺼내는 장갑은 면으로 돼 있잖아. 그거 말고 가죽으로 돼 있는 게 있어. 두꺼운 거. 이제 그런 거는 진짜 방화용 장갑인데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항상 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실험실에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교육용으로 가리키긴 좀 애매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도구가 있잖아요. 이 도구에 애석하게도 누전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기가 새. 그럼 그 전기가 새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잖아. 그럼 전기가 새는 건 어떻게 알아야 돼? 전류계나 전압계를 딱 대면은 이게 필요 이상의 전류나 전압이 걸리면 전기가 새는 게 맞지. 근데 애석하게도 장비가 없어. 근데 반드시 확인해야 해. 누전 여부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몸으로 직접 실험합니다. 물고 잡아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방법이 없는 경우는 손으로 만져 확인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이때 명심할 것. 이게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려고 할 때 손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진짜 도구가 없다. 절체정명이죠. 예를 들면은 어디 사고 현장에 갇혔어.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 펜스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손을 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손을 어떻게 대야 되냐면 명심하세요. 요렇게 되면 좆대요. 이렇게 되면 좆대요. 왠지 아세요? 네, 왜냐하면 전기가 흐르고 있는 쪽에 손을 요렇게 갖다 대면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신경은 요 손가락이 깜짝 놀라게 되면 그걸 휘어 잡는 방향으로 근육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딱 됐는데 이 전기 신호가 빡 흐르잖아요. 흐르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덥석 잡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를 손을 대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손등을 대야 돼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찌직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모든 근육은 말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를 할 때는 반대로 터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물론 이건 매우 위급상 알겠어요? 119도 없고 막 뭐 도구도 없고 막 어디 갇혔는데 옆에 사람 죽어나가고 있고 막 이런 상황 알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방법이야. 알겠죠? 보통은 절대 손대면 안 돼. 알겠죠? 보통은 기본적으로 손대는 게 아니야. 그럼 한 명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라고? 감염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자꾸 감염되고 있는데 아무 도구가 없어요. 발로 차야 돼요. 차야 발로 차야 돼요. 발로 차서 거기서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사실은 떨어뜨려 놓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충분히 그러니까 절연이 돼 있는 상태에서만 떨어뜨릴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감전해 있다고 나도 덥석 잡아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전기 감전 상황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면 날라차기로 해서 발로 차야 돼요. 이렇게. 발로 차서 떨어뜨려야 돼요. 잘 안 떨어져요.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아주 난감해요. 이게 내 의지로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로 잡고 있는 거라서 이게 내 의지로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전기 에너지에 따라 예를 들면은 문 중에 전자석으로 걸려 있는 문이 있거든요.
전자석으로 딱 걸려있는 물 있잖아. 이거 당겨도 절대 안 열려요. 이게 막 사람의 힘으로는 전자석으로 딱 이렇게 문이 걸려 있으면요.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어요.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누가 감전사고로 붙어 있는 게 그렇게 그래서 완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감전사고 걸리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손끝 발끝 다 타요. 다 타서 사지 다 절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요. 그래서 감전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손끝 발끝 다 타요. 다 타버려요. 근데 그걸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감전사고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아주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하다. 고무마개에 유리관을 끼울 때 조심한다. 고무마개에 유리관을 끼울 때 조심한다. 옆에 쓰세요. 옆에 쓰세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옆에 쓰세요. 옆에 쓰세요. 실험실에서는 절대로예요. 절대로 힘을 쓰지 않는다. 힘을 쓰지 않는다. 실험실에서는 절대로 힘을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실험실에 여러 도구가 있잖아요. 여러 도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과 또 다른 부품이 연결돼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실험실에서는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을 연결할 때 자연스럽게 살짝 올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최소의 힘으로 하겠어요? 최소의 힘으로 딱 연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이 잘 연결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보통 어떻게 해? 뻑뻑함을 느낄 때 하잖아. 실험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실험실의 모든 도구는 아주 최소의 힘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싹 미끄러 들어가서 딱 맞아야 돼. 근데 그 도구가 했는데 뭐가 뻑뻑해. 이거는 이 부품과 이 부품이 아예 안 맞는 거야.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부품을 찾아야지 이걸 억지로 끼워 넣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왜일까? 부러져요. 알겠어요? 과도하게 힘을 주다가 뚝 부러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험실에서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냐면 바로 짜잔. 이게 뭐예요? 고무마개예요. 여기에 유리관. 이 고무마개 중간에 유리관을 끼워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화학 실험을 할 때. 근데 아시다시피 고무마개와 유리관은 의외로 마찰이 작아요. 마찰이 꽤 있어요. 꽤 있죠. 근데 얘를 충분히 집어넣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럴 때 힘을 주다 어떻게 된다? 뚝 부러지면서 그게 내 손을 푹 찔러요. 그럼 피가 줄줄줄 나. 큰일 나. 무슨 말 알겠어요? 큰일 나. 그래서 옆에 또 쓰세요. 옆에 또 쓰세요. 필요하면 윤활제를 쓴다. 윤활제를 쓴다. 그래서 실험실에 가시면 실리콘 재질의 실험실 전용 윤활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리막에 고무관 이거 끼울 때는 이 유리막에다가 윤활제, 매끌매끌한 윤활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발라서 부드럽게 집어넣어야지 내가 이거 과도한 힘을 써서 무슨 행위를 하면 실험실에서는 무조건 탈나요. 무슨 말 알죠? 그렇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실수예요. 그래서 상해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사용한 시약을 하수구에 버려라. 네? 자, 사용한 시약을 하수구에 버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죽겠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용한 시약은 항상 폐수통이 있습니다. 폐수통에 모아야 하고요. 그 폐수통을 가져가는 전문 업자들이 있어요. 그 업자들한테 위탁해서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대학 같은 경우는 그 폐수 처리 시설이 따로 있어요.
대학 같은 경우는 폐수 처리 시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다가 모아놓은 폐시약을 가져다 주면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리해서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시약을 막 하수구에 버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 자, 오늘 실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집에 가서 어떻게 된다?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샤워하고 머리 감고 알겠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저분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샤워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샤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응급처치. 응급처치. 자, 시약을 쏟았어요. 시약을 쏟아서 피부에 묻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어디에? 흐르는 물에. 그 시약을 먼저 씻어내야 돼요. 흐르는 물에 계속 대고 있어야 돼요. 우선 이제 진한 항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곤란할 수 있는데, 근데 진한 항산도 어쩔 수가 없어요. 흐르는 물에서는 씻는 수밖에 없어요. 씻어내지 않으면 반응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무조건 씻어내셔야 돼요. 물이 닿아서 물이 닿아서 씻어낼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물투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물투성이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는 시약을 만났다? 그럼 더더욱 물을 부어서 그 물이랑 반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 물투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위급한 시약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냥 수도가에다가 물을 콱 틀면 되는데 존나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진한항산 같은 거. 그러면 그 진한항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실험실에 가면 바로 임어전 씨께서 만들어 놓은 그 샤워 시설이 있어요. 임어전 씨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그 샤워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물이 폭탄처럼 쏟아지는 샤워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정말 위급한 경우는 그걸 이용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확 쏟아내야 돼요. 알겠죠? 쏟아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피부가 어느 정도 상했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버려 두면 계속 반응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로 통증이 가셨을 때까지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씻어냈다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약 바르면 안 돼요. 약 바르거나 손대면 안 돼요. 상처가 너무 아플 경우 붕대 정도만 감으시고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알겠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눈에 뭐가 들어갔어. 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참 답이 없는데, 자, 눈에 뭐가 들어갔어? 절대로 대면 안 되는 거. 손 대면 눈 다 터져요. 알겠어요? 자, 눈에 뭐가 들어갔을 경우 반드시 흐르는 물에 계속 눈 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사실 제일 좋은 건 식염수예요. 그래서 식염수에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눈을 이렇게 계속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식염수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럴 경우 흐르는 수돗물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구할 수 있는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은 수돗물이에요. 약수 안 돼요? 약수. 산에서 떠온 약수 안 돼요? 왜냐면 약수에는 되게 많은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흐르는 수돗물이 제일 좋아. 알겠죠?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갔을 경우 제일 좋은 건 이제 평소에도 눈에 먼지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보통 눈을 비비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좋은 거는 물안경이죠. 물안경에다가 식염수를 따라. 그런 다음에 눈에 대. 그리고 끼고 있어.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계속 이렇게 있어. 그럼 시원해. 그냥 시원해. 알겠어요? 왜냐면 식염수는 눈이나 코에 들어가도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되게 시원해. 알겠어요? 그래서 거북거북 하면 눈에 있는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그 눈을 세척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평소에. 왜냐면 의외로 일상생활 살면서 눈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냥 습관처럼 밤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알겠죠? 그러면 이제 눈이 되게 깨끗하고 이게 예를 들면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 불났어요. 불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버너나 전력일 등을 모두 끄고 인화성 물질을 먼 곳에서 옮긴 후 방독면을 착용한 후에 왜 방독면을? 실험실은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학 화재용 소화기나 모래를 사용해서 불을 끈다.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유기용매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물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이렇죠? 튀어요? 밀도가 배우는 유기용매에 불이 붙는 경우는 물 부으면 어떻게 돼? 터져나가요. 좆대요. 왜냐하면 기름에 불이 붙은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름이 보통 밀도가 1보다 커요? 밀도가 1보다 작아요? 작지. 그럼 그게 부은 물 위로 떠요. 계속 불은 나요. 근데 얘가 내가 물을 붓다가 이렇게 물을 확 쳐 부어버리니까 그 유기물이 물 위로만 뜨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런 사고가 사실은 가정에서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튀기나 뭐 이렇게 하다가 기름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꺼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름에 불이 붙었을 경우 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공기 차단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뚜껑을 덮거나 아니면은 젖은 수건을 던져도 돼요. 젖은 수건을. 그럼 이제 젖은 수건이 막으면서 공기 차단을 하겠죠. 그리고 방금 채린이가 배추를 던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갑게 식혀주기 때문이에요. 야채라고 하는 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탁 거기다 던져 놓으면은 그 차가운 것 때문에 온도가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아니야, 태워요? 다 탈 때까지? 예, 뭐 양이 적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방법은 거기다가 버터나 마요네즈를 짜 넣으시면 돼요. 예, 버터나 마요네즈를 던져 넣으면 불이 꺼져요. 왜일까요? 예, 버터나 마요네즈가 끓는 점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넣으면 걔네들이 녹으면서 상태 변화를 하겠죠. 상태 변화를 하면서 흡열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뿡 떨어지면서 불이 숑 꺼져요. 그래서 기름에 불이 붙는 경우는 거기에다가 이게 마요네즈 꾹 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싹 꺼져요. 아니면 버터 틱 던지면 돼요. 그러면 싹 꺼져요. 네. 뭐 하여튼 그러다. 알겠죠? 그 다음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어떻게? 공기 차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바닥에 뒹굴뒹굴 혹은 뭐 이머전시 샤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알겠죠? 요거. 자, 그 다음 화상을 입었을 경우가 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입고 있는 옷을 함부로 벗어서는 안 돼요. 불을 끄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을 끈 다음에 입고 있던 옷을 함부로 벗게 되면 살이 다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상태에서 이머전시 샤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 상태 그대로 병원 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대로 가야 돼. 알겠죠? 그대로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 유리기구를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피부를 베었을 경우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살짝 베일 수 있죠. 베일 수 있죠. 근데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베이는 사고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렇지. 어디에 베이겠어요? 실험실에서는. 깨진 유리 조각 이런 거에 베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유리 조각이 당연히 거기에 케미컬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상처와 함께 거기에 케미컬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선 지혈 아시겠죠?
지혈이 우선돼야 되고요. 지혈을 한 후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조치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이 상해 사고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약을 마셨어요? 왜 마셔요? 알겠죠? 토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웩 토해야 됩니다. 웩. 알겠죠? 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유독 기체를 마셨을 경우 빨리 신선한 곳으로 도망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터졌을 경우 뭐 이미 좋된 거죠. 이거 뭐 이걸 어떻게 피해요? 터진 경우 하여튼 터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여하튼 뭐 등등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폭발과 관련해서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질 중에 이서라는 물질이 있어요. 용매인데 많이 쓰이는데 이놈은 뚜껑을 꽉 닫으면 안 돼요. 이게 이서병이다. 그럼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고 썼다.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딱 닫아서 밀봉을 해야지 라고 하면 큰일 나요. 이서병은 살짝 덮어누른 정도로만 해야지 꽉 밀봉하시면 안 돼요. 왜? 바로 내가 썼잖아요. 그럼 쓴 이 순간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서가 이서의 분자식이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산소가 반응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런 게 만들어져요.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수소 자리에 산소가 어떤 식으로건 쏙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산소 단일결합 화합 물질 이런 건 뭐라고 하죠? 이런 걸 페록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이런 페록사이드는 무조건 터져요. 약간의 열이 가해지면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서병에는 항상 산소랑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꽉 닫아두잖아요. 꽉 닫아둔 상태에서 직사광선 같은 걸 맞아요. 빛을. 그럼 거기서 비대전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터져요. 뻥 터지면서 유리 다 깨지고 이서가 하면서 불 붙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서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실험실 생활을 하는 첫날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무조건 교육하는 첫 번째가 이서병은 절대로 꽉 닫으면 안 돼 얘들아. 느슨하게 닫어. 알겠지? 네 선배님 이거부터 배워. 맨 처음에 그거부터 배워. 알겠죠? 이서병은 어떻게? 느슨하게 잠궈야 된다. 알겠죠? 알겠죠?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바로 화학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위험 표식입니다. 이거 학교에서 했다며. 이거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봅시다. 이 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 표시 외워야 됩니다. 자 X표 해저드가 뭐예요? 해저드. 그냥 존나 위험한 거. 해저드. 밑에 이리턴트가 뭐예요? 이리턴트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발진 정도예요. 발진.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요. 이리턴트가 어떤 상태에 쓰는 형용사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한 상해 이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저기 다운이하고 체리는 알겠지. 이렇게 왜 매니큐어 바르고 지울 때 이게 착 지우는 거 있잖아. 아세톤. 그 아세톤이 그 이름이 그거 아세톤 이렇게 매니큐어 지우는 거 있잖아요. 알죠?
그게 이름이 되게 살벌해. 네일 리무버야. 이름이 삭막해 막. 응? 그래서 내가 학생들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이름이 삭막해요? 그때 학생들 어머 선생님 아이 리무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요? 이게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죠? 네, 참 눈이 뽑혀 막 이거 그런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 아세톤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아세톤 분자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 놈이에요. 근데 이 놈이 그 시약 조사를 하면 스킨 이리턴트라고 돼 있어요. 스킨 이리턴트. 그럼 이게 뭐냐면 철이나 그거 매니큐어 지우개로 싹 지우면 닦이지. 근데 닦임과 동시에 손톱이 순간 하얗게 변할 거야. 알지? 다은아 뭔지 알지? 아직 네, 뭐 벗겨진 것처럼 매니큐어를 손톱에 딱 지우면은 매니큐어는 지워지는데 손톱이 순간적으로 하얘져. 그랬다가 다시 뭐 원래 손톱색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물과 아주 친해요. 물과 아주 친해서 피부에 있는 물을 물고 같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피부가 혹은 손톱이 수분을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해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이리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만약에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 손톱의 수분이 빼앗기고 손톱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매니큐어 칠할 때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너무 오래 바르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매니큐어 바른 상태를 너무 오래 지속하면 손톱 모양이 예쁘지 않게 변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산소하고 수분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해의 이리턴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이게 뭔가 살짝 이렇게 뭐 거스름 정도라 할까? 뭐 그 정도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렇게 X표 알겠죠? 그다음 공에 불 붙은 것 같은 모양 옥시다이저. 옥시다이저가 뭐죠? 산화제. 알겠죠? 산화제 표시예요. 그러면 산화제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요.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불꽃 모양. 알겠죠? 불꽃 모양. 요거 불꽃 모양. 옥시다이저 표시가 있고요. 그다음 코로시브가 뭐예요? 코로시브. 부식성이라는 얘기예요. 부식성의 대표적인 예가 강산강염기. 그래서 푸쉬 하면서 연기가 나면서 뭔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강산과 강염기가 이런 코로시브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걸 보여주는 안전 표시가 떨어졌을 때 불난다, 연기 난다 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되게 볼만하죠. 알겠죠? 직관적으로. 그리고 중간에 불이 3개가 있죠. 불. 근데 이 불이 색깔이 있어요. 불 색깔이. 근데 이게 프린트상 색깔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써놨어요. 레드, 블루, 블랙. 불인데 빨간 불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빨간 불 표시가 있는 건 뭐냐면 플레이머블이에요. 플레이머블. 우리말 번역은 가연성의. 그래서 불꽃이 붙으면서 불에 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빨간 불꽃은. 아시겠죠? 예를 들면 휘발유 같은 것들에 이런 식의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불인데 파란 불이 그려져 있는 애가 있어요. 파란 불. 파란 불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Dangerous when wet. Dangerous when wet. 무슨 말이죠? 물 닿으면 불나는 게 있어요. 물 닿으면 불나는 거. 대표적인 예가 알칼리. 그래서 금속성 화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금속성 화재? 소방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왜냐하면 물다 불나는 거 아니에요. 물로 끄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소방관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게 금속성 화재예요. 그런 금속성 물질들에 파란 불이 그려져 있어요. 그 파란 불이 그려져 있는 알칼리 금속이 잔뜩 들어가 있는 물건이 우리 주변에 있죠. 바로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무슨 배터리? 리튬 배터리잖아.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되죠? 안 꺼져요. 안 꺼져요. 4시간 동안 불이 안 꺼져요. 왜냐면 물로 아무리 부어도 불이 꺼지나 안 꺼진다? 안 꺼져요. 그럼에도 소방관들은 물을 계속 붓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리튬이 다 소모될 때까지. 빨리 소모시켜요. 네, 빨리 소모시키려고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불 붙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기 자동차 좀 늦게 사라고 했었죠. 네. 그 얘기 한 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전기 자동차 사고 나면 좆된다고. 예, 불 나면 끝장이라고. 불 나면 도망갈 수 없다고요. 전기 자동차에 불 붙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칼리 금속에 불 붙는 그 화재는요, 이게 종이에 불 붙인 거하고 다르다고 했죠. 이게 뭐가 서서히 이렇게 불 붙는 게 아니고요. 알칼리 금속에 불 붙으면 순식간에 펑 하고 터져요. 못 도망가요. 절대 못 도망가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구매는 최대한 어떻게 최대한 미뤄라. 알겠죠? 최대한 미뤄라. 그래서 아마 리튬을 대체할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애석하게도.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물 닿았을 때 불나는 거에는 무슨 불꽃이 그려져 있다? 파란 불. 알겠죠? 파란 불. 도깨비 불이 그려져 있다. 도깨비. 파란 불이 도깨비 불이잖아. 그 다음에 불 표시가 깜장불이 있어요. 깜장불. 깜장불은 플레이머블 솔리드. 솔리드. 어디에 이 표시가 되어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화약이요. 건파우더. 건파우더. 아시겠어요? 화약에 깜장불이 그려져 있겠죠? 뭐 다이너마이트나 뭐 이런 거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불 표시가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해골 표시는 뭐겠어요? 해골 표시. 해적 표시. 해적 표시. 해적. 캐리비안 베이의 해적들. 최린이 저번주인가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롯데월드? 워터파크? 거기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엄청 사진 올렸죠? 아니 뭐 인스타인가? 계속 메시지 뜨던데? 신채리님이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계속 뜨던데? 진짜 채린이 진짜 채린이 친구들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뭐 아는 사람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채린이 왜 우리는 안 데려가고 혼자 간 거예요? 이 배신자야. 배신자 같은 냐고. 근데요, 저 일요일에 갔잖아요. 토요일에 거기 비와요. 비와이요? 비와이 군대 가지 않았나? 비와요 그 해병 그거 했는데 약간 이벤트 그런 것처럼 공연하러. 진짜? 군대 있는데 군대에서 공연하러 나왔다고요? 진짜로요? 비와이 해병대 갔어요? 해병. 진짜로요? 해군인가? 해병대인가? 해군? 해군이에요? 진짜로요? 그렇지. 왜냐면 해군이면 여기 진해에 있나 보네. 비와이 여기 있나 보네. 맞대요. 진짜로요? 이야, 채린이 비와이 좋아해요? 입튀어 나온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야, 채린이. 그리고 채린이 취향, 입 튀어나온 남자. 하여튼 그렇다. 알겠습니다.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자, 해골 표시는 무슨 표시? 독극물. 알겠죠? 독극물. 이건 뭐 상식이겠죠? 그 다음, 레이디오 액티브는 무슨 표시? 방사능. 알겠죠? 방사능. 이 방사능 표시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겠어요? 예. 바로 병원에서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병원에 어디 엑스레이실에 이거 항상 붙어 있죠. 그다음에 핵발전소나 뭐 이런 등등 혹은 화학 실험실에도 엑스레이 기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내가 있던 실험실에 엑스레이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항상 이 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레이디오 액티브를 이제 뭐냐면은 그 레이디오 액티브 엑스레이를 다룰 경우에는 이 엑스레이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나도 당연히 이수했겠죠. 그래서 나도 이 엑스레이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여튼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해저드. 게임이 이거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요. 좀비. 아, 좀비. 이게 좀비 표시잖아. 좀비. 좀비 나올 때 항상 무슨 옆에 이런 표시가 있거든요. 이게 바이오 해자드 표시예요. 바이오 해자드. 자, 웬 좀비? 바로 유해 세균, 유해 바이러스 표시예요. 유해 세균, 유해 바이러스. 그다음 의료 폐기물. 무슨 폐기물? 의료 폐기물. 알겠죠?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화학 실험실에 주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실험실 혹은 의료 폐기물 옆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생화학적으로 위험한 애들. 알겠죠? 그런데 이런 애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표식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얘기 알아두세요.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지금 몇 시죠? 5시 51분이요? 5시 51분? 우리 몇 시부터 시작했죠? 4시 반이요? 근데 지금 5시 51분이라고요? 지금 몇 시간 한 거예요? 1시간. 진짜로요? 네. 그렇게 오래 했어요? 와, 알았죠? 좀 쉬었다 합시다. 네.